여러분은 혹시 마늘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슈퍼푸드인 마늘은 어떤 음식과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따라 암과 치매에 걸리는 독이 될 수도 이들을 이기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궁합이 나쁜 음식을 알려드리고 마늘의 적정 섭취량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과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장수의 맛입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깊고 전문적인 건강 지식을 핵심만 정리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국의 마늘 소비량은 전 세계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마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회백리라고 불리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 중 마늘이 1위를 차지할 만큼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마늘이 선정될 만큼 감기 예방,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장수촌의 공통점이 마늘 재배지라는 사실은 마늘의 놀라운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마늘도 어떻게 어떤 음식과 먹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최고의 효과로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마늘과 설탕을 사용해 만든 마늘 장아찌입니다. 마늘 장아찌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마늘 장아찌에 포함된 높은 설탕 함량은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과도한 섭취는 뇌의 해마 부분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일부분으로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설탕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저장 목적으로 장아찌가 필요하시다면 설탕 대신 적은 양의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소금과 식초로 절여 먹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마늘과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마늘빵은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밀가루와 버터, 설탕 등이 사용되는 마늘빵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과도한 식욕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은 장내 세균에 의해 변형되어 예소르핀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성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성분은 밀가루의 중독을 유발하고 과다 섭취를 부릅니다. 따라서 마늘이 항암과 항산화 작용을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가득한 빵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빵 대신 건강한 음식과 함께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튀긴 마늘입니다. 마늘 튀김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튀김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로 튀기는 과정에서 마늘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먼저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항균, 항염 작용을 하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성분이 파괴되어 그 효과를 잃게 됩니다. 튀김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대부분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지방산은 체내의 불포화 지방산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동맥경화,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암과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튀김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튀김 음식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게다가 튀김 중에는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발암성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탄수화물이 조리될 때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 기준 2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물질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튀겨 먹는 대신 건강에 더 좋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익히거나 찌거나 구워서 먹는 방법은 마늘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올리브유와 함께 구워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마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면에서도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돼지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비타민 B1은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는 피로 회복과 기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늘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데요.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어 식중독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식중독을 예방해 음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보쌈, 제육볶음 등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에 마늘을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와 마늘은 함께 먹으면 영양면에서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마늘과 고사리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고사리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결합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은 노화 방지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으며 고사리에는 항암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은데요. 마늘도 마그네슘과 인을 함유하고 있어 뼈의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고사리의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사리를 볶을 때 마늘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식품인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증진시켜 감기나 기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마늘의 적정 섭취량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권장 섭취량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생마늘 기준으로 하루 2쪽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마늘 분말로서 0.6에서 1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늘의 수분이 65% 정도 되기 때문에 생마늘 중량으로 바꾸면 대략 2에서 3g 정도가 됩니다. 생마늘로 치면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하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이지만 권장량이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기준은 마늘을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었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고기 드시면서 몇 개 더 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매일매일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하는데요.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의 황 성분이 장 속에서 분해되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스는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공복에 섭취하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벽과 식도를 자극해 속쓰림과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마늘의 섭취 방법에 따른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생마늘, 익힌 마늘, 숙성 마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데요. 각각의 효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생마늘입니다. 생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린은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보다 빠르게 상처를 회복하는 데 생마늘이 특효약입니다. 또한 생마늘은 편마늘, 다진 마늘보다는 덜 맵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편마늘, 다진 마늘입니다. 생마늘을 자르거나 다지는 동안에 마늘의 세포가 터지면서 알린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변환되는데요. 알리신은 매우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감기, 신종플루,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마늘 특유의 매우 아린 맛은 이 알리신으로부터 생성되므로 입냄새를 주의해야겠죠? 세 번째로 익힌 마늘입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린과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으로 변환됩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합니다. 특히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익힌 마늘은 속이 편안하고 냄새가 적어 생마늘보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발효 마늘입니다. 마늘의 발효 과정에서 S알릴시스테인과 다이설파이드이라는 성분이 증가하는데요. 발효 마늘은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가 강화되며 피로 회복과 콜레스테롤 개선,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맛이 증가하고 아린 맛이 줄어들어 섭취가 더 용이해집니다. 마늘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음식은 피하고 최고의 궁합 음식과 함께 마늘을 섭취하여 그 효능을 극대화하세요. 적정 섭취량을 지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마늘을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